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인의 지혜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은 의미 있는 삶의 가치와 소중한 경험, 그리고 감동적인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저희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셔서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더 많은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오늘의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죠. 당신은 미래에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손으로 요리를 하고 자신의 발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만 살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자율적인 삶이 짧더라도 오랜 세월 동안 의존적으로 사는 것보다 낫다고 여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오래 사는 것이 가족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대구에 사는 80대 후반의 한 노인은 고통 없이 편안하게 떠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남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큰 병에 걸리지 않고 비록 몸이 아프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0세에 이르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모화를 늦추기 위한 다양한 비결과 습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면 과연 가족들이 당신의 장수를 진정으로 바랄까요? 나이가 들어 요리를 하거나 집안을 정리하는 능력이 줄어들더라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건강 습관은 없습니다. 각자의 체력과 운동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울산에 사는 103세의 이성우 교수는 나이와 상관없이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습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좋아하는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장수의 비결은 엄격한 절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맞는 습관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제한이 필요하지만 만약 몸에 무리가 없다면 커피 한 잔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는 92세의 한 할아버지가 새벽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연세가 많으시지만 매일 아침 자신을 돌보며 연도를 꼼꼼히 하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씻고 나서 거실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는 돋보기 없이도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있을 만큼 시력이 좋습니다. 그는 딸과 함께 살며 딸이 깰까 봐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의 아침 식사는 항상 간단하지만 영양가 있는 시리얼과 계란 프라이입니다. 이 습관은 30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아침 식사 후 그는 걷거나 100m 정도 가볍게 달리기를 합니다. 가끔 숨이 차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딸은 늘 아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편할 때만 운동하세요. 라고 당부합니다. 그는 과거의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갑상선 수술을 받았고 허리 디스크가 하룻밤 사이에 퇴행한 적도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짐이 될 것을 깨달은 그는 생활 방식을 바꾸고 건강에 좋은 습관을 실천하며 지금까지 유지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매일 학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딸이 커피를 준비할 때 그는 영어 사전을 펼치며 단어를 찾습니다. 딸이 아빠, 피곤하지 않으세요? 라고 묻자 그는 항상 에너지가 넘쳐요. 라고 웃으며 대답합니다. 점심 식사 후 그는 5평 정도 되는 작은 가게로 향합니다. 수입은 많지 않지만 그는 스스로 재정을 관리하며 딸에게 용돈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평생 지금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싶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연세가 많으시지만 여전히 70세처럼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사십니다. 과거 병을 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저는 감동과 존경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끊임없는 노력은 할아버지를 신체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강인한 분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신건강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되는 5가지 건강한 습관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먼저 구기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기자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차로 마시는 것입니다. 한국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구기자는 국내에서 재배되는 열매 중 베타인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타인은 간 기능을 보호하고 시력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영양소로 특히 지방간이나 간경화와 같은 질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동의보감 및 전통의학 문헌에 따르면 구기자는 간을 보호하고 시력을 회복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대임상연구에서도 구기자가 고혈압, 저혈압, 변비, 신경통, 관절염을 완화하고 피로회복과 에너지 충전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구기자는 말린 열매로 차를 끓이거나 분말 형태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차를 끓이려면 말린 구기자 열매 약 40g을 물에 넣고 약한 불에서 2시간 정도 끓인 후 걸러서 마시면 됩니다. 조금 더 단맛을 원한다면 적당량의 설탕이나 꿀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 분말 형태의 구기자는 물에 타거나 요거트에 섞어 먹을 수 있으며 팬케이크나 밥과 같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기자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이 열매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열이 많거나 몸에 염증이 자주 생기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어떤 음식이든 과다 섭취는 좋지 않듯이 구기자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저혈당, 복통, 설사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말 형태로 섭취할 경우 성인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3에서 6g입니다. 구기자는 열매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껍질까지도 차로 우려내어 현대인의 삶에 유용한 천연약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공영방송에서도 구기자는 자연의 신비로운 약재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마돈나와 미란다 커와 같은 유명인들도 구기자 차를 마시며 건강과 젊음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8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꼽히는 구기자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진 자연의 선물입니다. 아직 구기자 차를 드셔보지 않았다면 한 번쯤 그 맛과 효능을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번째로 중요한 건강 습관은 과도한 수면을 피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자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고 권하지만 실제로 너무 많은 수면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코컬디 대학의 프란체스코 푸치오 박사팀은 16개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수면, 시간과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 간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자는 사람들도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뉴욕대학교 레곤 의학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7시간 이하로 자면 뇌졸중의 위험이 12% 증가한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8시간 이상 자면 뇌졸중의 위험이 146%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수면 전문가들은 수면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과도한 수면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과도한 수면은 수면 장애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수면의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는 우울증입니다. 수면 시간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이 줄어들어 기분이 저하됩니다. 또한 우리를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게 만드는 엔돌핀의 분비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도한 수면 후에 머리가 무겁고 피곤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가끔 한두 번은 긴 수면을 취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과도하게 자면 엔돌핀 분비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고립감을 느끼며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수면은 혼수 상태를 유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하루 종일 에너지와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일상적인 습관이 흐트러지고 불규칙한 생활이 불균형적인 식사와 과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악순환을 만들어내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장수와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습관은 껌을 씹는 것입니다. 껌을 씹는 습관은 특히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건강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껌을 씹는 것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껌을 씹을 때 뇌로 가는 혈류가 25%에서 40%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껌을 씹을 때 하악 운동이 자극되어 입천장의 신경망을 활성화시키고 이는 우리를 더 깨어있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껌을 씹는 행동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긴장된 상태에서는 손톱을 물어뜯거나 발을 흔드는 대신 껌을 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 선수 필 미켈슨은 2021년 PGA 챔피언십에서 부상을 극복하고 50세 이상으로는 최초로 큰 대회를 우승한 비결 중 하나로 껌을 씹는 습관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껌 씹기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으며 이는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가 감소하고 구강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껌에는 침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껌은 칼슘 보충제도 들어있어 치아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껌을 씹는 행위는 입안의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하고 충치를 유발하는 산의 생산을 차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껌을 과도하게 씹는 것은 턱에 과도한 힘을 주어 치아에 균열이 생길 수 있으며 구강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수와 건강한 삶을 위한 네 번째 습관은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것에 대해 주저하는 경향이 있지만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배우고 탐구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비결입니다. 장수하고 건강하게 사는 네 번째 습관은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유익하고 건전한 호기심을 갖는 것입니다. 특히 지적인 호기심은 매우 유익한 호기심입니다. 지적인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은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읽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배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수록 지적인 호기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호기심이 줄어들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도 호기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젊었을 때 공공광장에 가서 젊은 사람들과 토론을 하곤 했습니다. 그가 성인이 된 후에도 새로운 악기를 배우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93세의 유명한 첼리스트 카살스는 매일 3시간씩 연습을 했고 게테는 84세에 세상을 떠나기 전 1년 동안 파우스트 2부를 집필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학습 능력이 저하된다고 여겨지지만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신경과학자들은 실험을 통해 노화된 쥐들도 여전히 활발히 과제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반대로 스티리오홈이 차단되었을 때 쥐들이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학습을 멈추지 않고 호기심을 잃지 않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호기심을 유지하고 배우는 습관을 계속하면 우리는 발전을 멈추지 않게 됩니다. 독일의 노인 심리학 전문가인 하루 무트라데스는 나이가 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유일한 방법은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습은 뇌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여 뇌를 활발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이미 들었던 이야기들이 반복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계속해서 학습하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장수와 건강을 유지하는 5번째 습관은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햇빛을 받으려고 하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장점조차 알지 못하는 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문을 통해 햇빛을 받으려고 하지만 사실 창문을 통과한 햇빛은 비타민 D 합성에 필요한 자외선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에 창문이 있다면 창문을 열어 자연광이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하루에 10에서 15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햇볕에 노출되면 피부에 해롭고 주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햇빛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을과 겨울철처럼 햇볕이 부족한 시기에 계절성 우울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식욕이 증가하고 체중이 늘어나며 더 많은 잠을 자도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10에서 15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햇빛은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프랭크 박사는 뉴욕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뉴멕시코보다 3배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에든버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모든 종류의 암 발병 위험을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햇빛이 피부에 닿을 때 산소라는 물질이 혈관에 방출되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 햇빛이 수면의 질과 뇌 기능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 모든 효과는 의학적 개입 없이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햇볕을 쬐는 습관을 들이지 못했다면 날씨가 따뜻해질 때 이를 습관화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미 건강한 장수의 비결 5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고백자 열매 섭취, 과도한 수면 피하기, 껌 씹기, 호기심 유지, 그리고 햇볕 쬐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지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며 긴 시간 고통스러워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며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건강한 습관을 어떤 상황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배워보세요. 이 습관을 일상 속에 적용하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모든 구독자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